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은요 2022년 기온 쿼츠의 새로운 유리막 코팅제 라인업인 이보 중에서요 원 이보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기온 쿼츠의 이보 코팅제 리뷰가 언제 올라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유리막 코팅이라는 특성상 한두 번 써보고 그 성능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려주신 덕분에 제가 알차게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본 리뷰에서는 실제 차량에 제가 이 코팅제를 시공해 보기도 할 거고요. 코팅을 시공하고 약 2개월 정도 흘렀을 때의 모습도 함께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패널에 타사의 경쟁 제품과 또 반반씩 이렇게 시공을 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본 것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원 이보 이 코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 저 좌측 상단에 보시면 DK 리뷰라는 문구가 써 있을 겁니다. 본 리뷰는요 100% 제 사비로 구입을 해서 진행하는 리뷰고요. 업체와의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100% 제 주관대로 내용을 다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기온 쿼츠는 새로운 유리막 코팅제 라인업인 이보를 발표를 했고요. 올해 1월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보 라인업에는 굉장히 많은 유리막 코팅제가 있는데요. 오늘 리뷰할 원 이보 같은 경우에는 이보 라인업 중에서도 엔트리급에 속하는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제의 성능보다는 아무래도 처음 유리막 코팅제를 접하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쉬운 작업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제품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코팅제의 가격도 엔트리급답게 아주 저렴한데요. 제가 구매를 했던 영국의 인투 디테일링 사이트에서 관리제가 없는 라이트 패키지 30mm를 기준으로 봤을 때 26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만원대에 기온 쿼츠의 유리막 코팅제를 판매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놀랐습니다. 기온 쿼츠의 제품들이 패키징도 예쁘고 성능도 괜찮지만 가격이 좀 사악하다라는 그런 평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 이보 코팅제 라인업은 가격대가 꽤나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언박싱을 했던 영상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차량에 제가 원 이보를 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러지로 함께 가시죠. 자, 기온 쿼츠의 새로운 코팅제인 원 이보를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차는 이미 폴리싱과 전처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차고요. 바로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어플리케이터고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한번 두 가지 면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스웨이드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서를 보면 시작하기 전에 잘 흔들어 쓰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약간 아세톤 향 같은 게 살짝 나는 정도입니다. 자, 처음에는 좀 넉넉한 양을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넉넉한 양으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공 전에 그 설명서를 봤는데요. 도포하고 나서 한 30초 정도 있다가 버핑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요 정도 면적을 작업한 다음에 바로 버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차 타월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뻑뻑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1차 버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닦여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2차 버핑. 작업성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조명으로 한번 볼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넓은 부위를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요만큼 발랐으니까 나머지 반판을 한번 다 바르고 나서 버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스웨이드 어플리케이터는 굉장히 작업성이 좋네요. 네, 되게 편편하면서도 발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약간 유연성도 살짝 있어서 굴곡면을 쉽게 바를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부분까지. 발림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발라도 굉장히 얇게 잘 펴서 발라집니다. 네, 버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밝은 색상이라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첫 번째 버핑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닦여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작업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2차 버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작업은 해줘야죠. 오케이. 자, 요 반대편 본넷은요, 요 스웨이드의 반대편인 약간 극세사 타월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좀 양을 많이. 확실히 스웨이드랑 다르게 벌써 확 흡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스웨이드는 양이 많으면 이렇게 붕 뜨거든요. 근데 얘는 흡수를 다 하네요. 발림성도 살짝 얘가 더 뻑뻑합니다. 예, 지금 제가 스웨이드 면 쪽으로 바르고 나서 바로 지금 요 면으로 바르고 있는데 약간 뻑뻑함이 느껴져요. 네, 아까 거기는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자, 한 번 더. 예, 발림성은 이쪽 면이 조금 더 뻑뻑합니다. 발리는 정도는 뭐 비슷한 것 같고요. 예. 오케이. 버핑 한번 해볼게요. 예, 뭐 작업성은 역시나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차 버핑으로 아주 살짝 버핑만 하는데도 지금 뭐 거의 80~90%의 얼룩이 다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굉장히 작업성은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제가 2차 버핑을 하면서 슬릭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굉장히 평범한 수준입니다. 대신에 카프로 시쿼츠 UK 3.0 같이 조금 뻑뻑거리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하지만 슬릭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맨도장보다 살짝 슬릭한 정도, 네, 좀 거슬리지 않을 정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르면서 색감이 짙어지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네, 아무래도 엔트리급 코팅제이기 때문에 작업성에 좀 뭔가 조금 더 치중을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스웨이드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극세사 타월 같이 생긴 면보다는 스웨이드처럼 생긴 면이 훨씬 더 작업성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플라스틱 트림 보시면 굉장히 변색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플라스틱 코팅제를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이 원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라스틱 트림에 발라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은 뭐 색감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버핑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자, 버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슬릭한 편은 아니에요. 슬릭한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트림면도 지금 코팅을 했는데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이상 반응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예, 꽤나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색감도 괜찮고, 그래서 나머지 플라스틱 트림도 같이 그냥 코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쪽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거는 뭐 굉장히 작업성이 좋아서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봤던 코팅제 중에서도 거의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작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업성이 좋다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얼룩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잘 닦여 나가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코팅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왁스 버핑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코팅을 버핑하실 거기 때문에 타월을 두 개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타월 하나로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바르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온코츠의 원 2보 같은 경우에는 타월을 하나만 쓰더라도, 그리고 꼼꼼하게 버핑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얼룩을 남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 뭐 제가 사용해봤던 그 어떤 코팅제보다도 굉장히 작업성이 좋다. 엔트리급 코팅제가 가져야 될 덕목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코팅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업성 면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게다가 뭐 플라스틱 트림에도 발라도 될 정도로 뭐 범용성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면 처음 유리막 코팅을 해보시려는 분들도 두려움 없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비싼 게러지를 빌리지 않더라도 그냥 야외에서 셀프 세차장 드라잉 존에서 그냥 좀 괜찮은 조명 하나 들고선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아직 야외에서 시공을 해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뭐 잔사를 얼룩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시공을 마쳤는데요. 작업하는 내내 이 작업성이 정말 유리막 코팅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쉬운 작업성에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봤던 그 어떤 유리막 코팅제보다도 정말 쉬운 작업성을 보여줬는데요. 과장을 조금 보탠다라고 하면 거의 물왁스를 작업하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슬립감이 좀 떨어진다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요. 최근에 제가 사용했던 대부분의 유리막 코팅제들이 슬립감과 동시에 발수력도 같이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인지 이 점은 약간 아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작업성이 쉬운 건 알겠는데 작업성만 쉽다고 유리막 코팅제가 다가 아니죠. 성능이 그 정도 나와줘야 될 텐데요. 제가 이 차를 시공을 하고 약 2개월 후에 다시 세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작업성이 너무 쉬워서 혹시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내심 좀 불안했었는데요. 2개월 후에 모습을 보니까 역시 기온 쿼츠 세계적인 브랜드답게 성능 역시 떨어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도장면에 시공을 하면서 같이 시공했던 그 플라스틱 트림면도요, 은은하게 광이 나면서 색감도 굉장히 좋았고 발수력도 정말 훌륭하게 나오는 모습에서 이게 도장면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트림에도 쓸 수 있는 범용성까지도 아주 괜찮은 코팅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로만 보면 가격도 저렴하고 작업성도 정말 좋고 그리고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봐서 아주 괜찮은 코팅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대로 리뷰를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유리막 코팅제를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 알칼리성이나 산성 케미컬에 얼마만큼 견디는가, 즉 내화학성이 어느 정도인가도 봐야 될 거고요. 타사의 동급 유리막 코팅제와 비교했을 때도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지 또 비교 테스트도 해봐야지 또 가려운 부분이 시원하게 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테스트 패널을 가지고 또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기온 쿼츠의 원을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테스트 패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테스트 패널을 한번 재도색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샌딩을 치고 그냥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빵꾸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서 재도색을 하든가 치워라 이러셔가지고 이번에 싹 재도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요 앞에 있는 테스트 패널은 제가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폴리싱까지 마쳤습니다. 근데요. 폴리싱을 완벽하게 끝낸 게 아니라 양모 패드의 커팅 컴파운드 조합으로만 폴리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장면에는 아주 약한 패드 데미지가 남아 있어요. 일부러 제가 패드 데미지를 남겨놨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마스킹 테이프로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왼쪽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기온 쿼츠의 원, 이 코팅제를 시공을 할 거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는 카프로에서 나온 시쿼츠 라이트라는 코팅제입니다. 두 제품이 각 회사, 그러니까 기온 쿼츠와 카프로의 엔트리급 코팅제예요. 사실 가격적으로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기온 쿼츠의 원은 30mm고 이 시쿼츠 라이트는 150m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로 따지면 시쿼츠 라이트가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메이저 브랜드의 엔트리급, 가장 가격도 저렴하고 가장 작업성이 쉬운, 아무래도 초보자한테 맞춰져 있는 코팅제다 보니까 제가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두 코팅제를 각각 시공을 해줄 거고요. 자, 시공에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알리에서 구매한 스웨이드 블럭을 이용해서 시공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온 쿼츠의 원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팅제는 굉장히 넉넉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자, 시코츠 원을 부드럽게. 뭐 기온 쿼츠의 원 같은 경우에는 발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뭐 제가 전에 시공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정말로 그 초보자가 시공하기에 정말 편하고 그런 시공성을 가졌습니다. 발릴 때 보면 확실히 대충 발라도 되게 고르게 잘 발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시공을 해준 다음에 뭐 30초에서 1분 정도 있다가 버핑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 사실 오전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좀 습한 환경이어서 조금만 있다가 바로 버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바르고 나서 이제 버핑을 할 때가 되면 약간 레인보우 이펙트라고 하죠. 약간 무지갯빛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버핑을 할 때가 됐구나 라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버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작업성이 정말 좋습니다. 슬립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뭐 시공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슬립감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예. 보통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코팅제가 슬립감까지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뻑뻑하거나 이렇지 않고요. 네. 뭐 시공성이 너무 편해요. 사실 뭐 그냥 타올로 그냥 한번 쓱쓱 하면 흔적도 없이, 잔사도 없이 다 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오케이. 자, 반대쪽으로 가서 시공 마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왔습니다. 오른쪽에다가는 시쿼츠 라이트 시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양이 많아서 지금 저는 한 절반도 못 쓴 것 같아요. 자, 또 넉넉하게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쿼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액이 약간 뿌예요. 액상 자체가 약간 뿌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쿼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온 쿼츠의 원하고는 발림성이 좀 사뭇 다른데요. 바르면서 벌써 약간 이렇게 뿌옇게 뭔가 기름기가 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바르면서도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이것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발랐던 곳과 안 발랐던 곳이 이 티가 잘 안 나면, 구분이 잘 안 되면 내가 여기 발랐던가 안 발랐던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쿼츠 라이트 같이 이렇게 뿌옇게 되어 있는 이런 코팅제들은 그런 실수를 할 확률이 확실히 줄겠죠. 자, 시쿼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발라주고 나서 바로 버핑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새로운 면으로 돌린 다음에 보시면 확실히 얘는 레인보우 이펙트, 그러니까 무지갯빛처럼 나는 그런 현상은 없고요. 바로 이렇게 뿌옇게 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자, 바로 버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시쿼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작업성 자체는 사실 나무랄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쓱쓱 문대주면 아주 깨끗하게 버핑이 되고요. 기온 쿼츠의 원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버핑이 살짝 조금 더 뭐랄까 뻑뻑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차이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이렇게 딱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해야 느낄 정도로 좀 차이가 미세한데 분명히 시쿼츠 라이트 쪽이 아주 약간은 뻑뻑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두 코팅제를 다 각각 시공을 해줬고요. 저는 이 테스트 패널을 일주일 동안 경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코팅제가 완전히 경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인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패널에 두 개의 코팅제를 시공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두 코팅제가 완벽하게 경화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테스트 해볼 거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조금 띄어내고 두 코팅제의 광도가 어떤지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스킹 테이프를 먼저 좀
자, 이제 요 두 표면의 광도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온 쿼츠의 원 2보를 코팅한 면의 광도입니다. 지금 안 보이네요. 자, 이쪽 면이 시공을 안 한 면이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확실히 색감이 굉장히 짙어진 모습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도 보이시죠? 예. 테스트 패널이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자주색빛이 나요. 예, 이렇게. 자, 이어서 C쿼츠 라이트를 시공한 면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시공하지 않은 쪽, 네, 여기는 시공을 한 쪽입니다. 분명히 색감이 좀 진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짙어지는 정도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두 코팅제를 비교해 볼까요? 자, C쿼츠 라이트 부분이 이렇고요. 네, 그리고 네, 원 2보를 시공한 쪽이 이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원 2보를 시공한 쪽이 조금 더 색감이 짙어진, 네, 그런 느낌이 나요. 네. 조금 더 뿌연 C쿼츠 라이트의 모습,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 해볼 건데요. 우선은 발수력 테스트가 일단 되게 궁금해요. 두 제품이 어떨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원 2보 쪽이 조금 더 발수력이 좋지 않나라는 게 제 일단 느낌입니다. 둘 다 일단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곤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미트질을 해줄 겁니다. 미트질은 그냥 중성 카샴푸, 카프로 리셋 사용할 거고요. 가볍게 한 두세 번 정도 미트질을 해준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가압 없이, 네, 부드럽게 미트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집어서 한 번 더. 자, 미트질 해줬고요. 고압수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질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약간 C쿼츠 라이트 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미트질만으로는 아마 두 코팅의 내구성을 테스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 해볼 건데, 자, 제일 먼저 알칼리성 APC의 알칼리성 세정제에 얼마만큼 버티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분무기에는 맥과이어스의 APC, 알칼리성 세정제죠. APC를 1대1로 아주 강하게 희석을 했습니다. 자, 요 약품을 위에다가 뿌려주고 그 다음에 고압수로 한번 헹궈내 볼게요. 자, 충분히 뿌려주겠습니다. 자, 지금 APC를 뿌린 모습을 봐도 C쿼츠 라이트 쪽이 벌써 APC를 굉장히 많이 밀어내는 모습이죠. 지금 기온 쿼츠의 원 2보 같은 경우에는 APC가 지금 착 달라붙어 있는 모습인 반면에 C쿼츠 라이트 쪽은 비링이 생기면서 세정제도 이렇게 많이 밀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자, 지금 APC를 뿌려준 지 한 1, 2분 정도 지났고요. 한번 물로 헹궈줘 보겠습니다. 네, 어때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눈에 봤을 때는 C코치 라이트 쪽이 발수력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여기. 그쵸? 네, 확실히 그렇게 보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산성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산성 테스트 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맥과이어스의 휠 브라이트너라는 산성 휠 클리너예요. 굉장히 강한 산성이고 얘도 1대1로 희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사용량보다는 꽤나 강한 산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동일하게 일단 먼저 뿌려주고 물로 헹궈 주겠습니다. 같이 기침나. 자, 지금 뿌려준 지 휠 클리너를 뿌려준 지 한 1, 2분 됐고요. 자, 물로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네. 두 코팅면 모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성인 휠 클리너도 비교적 잘 버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뭔가 약간씩 이제 데미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원도 지금 발수력이 약간씩 약해진 것 같고요. 네, C코치 라이트도 조금씩 지금 약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C코치 라이트 쪽이 좀 더 발수력이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하지만 두 코팅제 모두 알칼리성 세정제 그리고 산성 세정제까지 모두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 타르 제거제입니다. 이 타르 제거제까지 견딜 수 있으면 내화학성은 진짜 저도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자, 제가 뭐 워낙에 잘 쓰고 있는 다이소의 2,000원짜리 스티커 타르 제거제고요. 충분하게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충분히 뿌려줬고요. 이 타르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타올로 닦아내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타올로, 극세사 타올로 가볍게 한번 문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뭐 왁스나 실런트는 다 날아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근데 유리막 코팅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닦아줬고요. 타르 제거제 같은 경우에 잔여물이 남기 때문에 필히 끝나고 나서 미트질을 해주셔야 돼요. 자, 미트질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로 헹궈내 줄게요. 좀 신기하네요. 자, 지금 타르 제거제까지 마친 이후에는 C코치 라이트가 급격하게 발수력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원 모습이고요. 네, 분명히 약해졌지만 그래도 물이 쫙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C코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빠지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비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이건 또 되게 흥미로운 결과네요. 네, 지금 확실히 C코치 라이트 쪽이 발수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케미컬로 가지고 내화학성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알칼리성과 그리고 산성 케미컬을 사용했을 때는 시쿼츠 라이트 쪽이 조금 더 우세한 발수력을 보였던 반면에 타르 제거제를 사용하고 나니까 1, 2보 쪽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쿼츠 라이트는 타르 제거제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기를 좀 걷어내고 마지막으로 광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기를 다 제거를 해줬고요. 자, 지금 두 패널의 마지막 내화학성 테스트를 마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 시공을 한 쪽이고요. 자, 지금 시공을 하지 않았던 면과 비교를 해보면 아까랑 광도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여전히 굉장히 짙은 색감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내화학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시쿼츠 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나가 보면 아까 여기는 시공을 안 한 면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시쿼츠 라이트를 시공을 한 면인데 보시면 광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전에는 그래도 나름 색감이 좀 짙은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코팅을 한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가 경계네요. 여기. 예, 아까 같이 그런 색감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요 가운데 경계, 요 가운데 경계를 보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던 곳이거든요. 여기 있네. 경계가 여기. 보시면 지금 시쿼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화학 테스트를 마쳤고요.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시종일관 시쿼츠 라이트 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타르 제거제를 사용한 이후부터 급격하게 발수력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딱 광도 체크를 해보니까 시쿼츠 라이트는 거의 흔적도 없이 거의 사라져 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온 쿼츠의 1, 2보 같은 경우에는 발수력이 조금 약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타르 제거제를 사용한 이후에도 굉장히 코팅층이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이 색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새롭게 출시된 기온 쿼츠의 1, 2보 코팅제의 내화학성 테스트와 타사 동급 코팅제와의 비교까지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한 4, 5년 전쯤에 기온 쿼츠의 구형 원 코팅제를 경험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원 코팅제는요, 엔트리급 코팅제에 걸맞지 않게 작업성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그냥 이만저만한 뭔가 특징이 없고 셀링 포인트가 없는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께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1, 2보를 리뷰를 하면서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저에게 셀프 유리막 코팅을 처음 입문하려는데 어떤 코팅제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저없이 기온 쿼츠의 1, 2보를 사세요. 2번 사세요. 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성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요. 처음 유리막 코팅제를 시공하시는 분들도 조명만 잘 갖춰진 곳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깔끔하게 얼룩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저렴한 가격에 세계적인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타사의 동급 유리막 코팅제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에서 오히려 우월한 모습을 보여줘서요. 성능과 가격, 말 그대로 가성비를 모두 갖춘 그런 코팅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발수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했던 게 아닌가라고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요. 이 가격에 이 등급의 코팅제에서 이 이상을 바라는 건 조금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구입이 좀 어렵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를 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손쉽게 구매를 해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온 쿼츠의 다른 2보 코팅제들의 리뷰도 계속해서 이어질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